우크라이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죽일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금속 기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의 테러 작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새로운 것을 만들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상 로봇은 병사들을 관에 넣어 생명을 지키며 곧 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열렸고 서류에 서명됐습니다. MOL이 곧 도입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인트 포스즈가 전했습니다. 6월 11일 언론은 우크라이나 기업 AI 드론스 UA가 스웨덴 방산업체 뉴르드 테크놀로지 AB와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행사에서 두 회사는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해 MOL 지상 로봇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도입하는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단순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은 MOL 생산을 함께 진행할 것이며 푸틴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더 많은 로봇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AI 드론 UA는 서명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MOL 지상 드론은 실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며 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여드 테크놀로지 AB와 스웨덴에서 MOL 플랫폼 공동 생산을 추진해 제조 역량을 키우고 로봇 시스템 납품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번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섬뜩할 정도로 유용한 로봇 중 하나를 대량으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섬뜩하다는 표현을 쓰냐고요? 자세히 보면 이 로봇은 바퀴 달린 큰 관으로 전선에서 부상병을 후방으로 후송하는 데 쓰입니다. 캡슐이 열리면 병사가 들어가고 이 이동식 관이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줍니다. 덕분에 치명적인 부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명을 구하는 관을 러시아 병사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전장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금 체결된 이 계약은 우리가 MOL 플랫폼에 대해 들은 첫 번째 소식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스웨덴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로봇을 개발하고 처음으로 전장에 투입한 것은 우크라이나 제1독립의무대대 소속 전문가들이었습니다. MOL이 처음 등장한 후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과제는 이미 성능이 입증된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MOL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와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주관하는 특별 모금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들은 6월 4일까지 로봇 플랫폼을 위해 62만 달러를 모금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금도 도움이 되지만 AI 드론 UA와 니오르드 테크놀로지 간에 체결된 공동 생산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입니다. MOL 플랫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미 정보를 드렸으니 작동 방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크라우다라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MOL은 다목적 플랫폼으로 이미 언급했듯이 부상자 후송에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보급품을 전선에 계속 전달하는 운송 유닛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에 내장된 관 모양의 캡슐은 탄약, 식량, 기타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 자체는 겨울철 우크라이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 덮인 지형을 포함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밀리타르니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MOL의 첫 번째 버전이 2025년 5월에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MOL은 시속 70km까지 주행할 수 있었으며 손상을 입더라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무엇보다도 캡슐 내부의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독립의무대대 지휘관으로 호출부호가 대비인 인물은 MOL이 쉽게 파괴되지도 멈추지도 않는 기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특수 바퀴가 있습니다. 차량이 공격받아 바퀴 두 개가 펑크나고 떨어졌지만 설계 덕분에 문제없이 10km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퀴가 펑크나더라도 복귀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것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지상 로봇입니다. 스웨덴과의 새 계약으로 많은 MOL이 곧 전장에 투입됩니다. 이 관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UATV 잉글리시의 MOL 소개 영상은 흥미로운 캡슐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관과 같은 운송 장치는 무인 지상 플랫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바퀴 위 들것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해결책은 위험이 거의 없을 때는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운반되는 것이 노출된 상표로 남게 됩니다. 직격탄은 문제가 되지만 간접적인 타격만으로도 화물이나 사람이 쏟아져 나와 다시 플랫폼에 오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관모양 캡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캡슐은 운반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강한 외피로 감싸 폭발과 금속 파편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안쪽에는 운반 대상을 고정하는 스트랩이 달린 부드러운 들것이 보여 관과의 비율을 더 강조합니다. 실제 관에서는 그런 스트랩이 필요 없지만 좀비 아포칼립스가 오면 쓸 수도 있겠네요. 옆길로 샜네요. UATV 영상은 MOL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패널 뒤에는 드론 전원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RC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리모컨을 사용해서 조작됩니다. 조향은 작은 레버 2개로 조작합니다. MOL은 주차, 휠 잠금, 후진 모드를 지원하며 저속과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제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 구출에 투입된 로봇이 도착 즉시 너무 빠르게 움직여 사고가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UATV 영상에서 조종법을 시연한 병사는 로봇 운영부대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익혔다고 밝혔습니다. 대우는 시간이 짧을수록 운용 인력이 MOL을 빨리 전장에 투입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MOL은 또한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특정 임무에 맞게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사용된 두꺼운 바퀴 덕분에 대부분의 지형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MOL이 인상적이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한 대 MOL은 로봇에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22,000달러에서 33,000달러 사이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최전방 병사의 평균 월급을 월 7,000달러, 연간 84,000달러로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는 MOL 2세대를 구입해 의료, 물류 작업에 최전방 병사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는 최전방 병사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병사를 로봇으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관 모양의 캡슐 외에도 몰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사용하는 다른 지상 로봇 시스템보다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MOL이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지상 로봇치고는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UATV에 따르면 대부분 지상 로봇은 전기 모터를 사용해 최고 속도가 시속 35km에 그친다고 합니다. MOL은 다릅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해 더 강력한 출력을 내고 그 결과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보다 속도가 2배나 빠른 로봇이 있다면 그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또 다른 장점들은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 동안에 드러납니다. 추운 날씨, 특히 서리는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방전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UATV가 보도합니다. 이는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줄어들고 결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L과 그 내연 기반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에 연료만 있으면 날씨가 MOL을 막지 못할 겁니다. 얼어붙고 부상당한 병사에게 MOL과 다른 지상 로봇의 중요한 차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MOL의 모듈식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로봇의 꼬리 부분에는 광섬유 연결부가 있어서 광섬유 연결 방식이 시험된 적 있음을 시사합니다. UATV는 실제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OL이 다루는 지형에서 로봇 주행 시 광섬유 케이블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길이와 강도의 광섬유 케이블을 확보하게 되면 미래에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MOL로 부상 병사에게 관을 전달해 생명을 구하는 지상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모듈식 다목적이며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새로운 계약으로 곧 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MOL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잿더미에서 거의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단련됐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MOL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고 강인함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미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니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2025년 11월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그달에 우크라이나 제1독립의무대대가 출동했고 MOL을 배치했습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상 로봇은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디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한 병사가 전장에서 다쳤지만 그저 그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33일 동안 그 병사는 야전 의무병들의 도움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상 로봇을 이용한 후송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후송 시도가 있었습니다.
6대의 로봇 플랫폼이 부상병에게 가던 중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MOL이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이 긴 여정을 시작했지만 부상당한 병사가 누워있는 러시아 점령지의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MOL은 대인 지뢰를 밟았고 그 지뢰가 폭발했지만 다른 지상 로봇이었다면 그걸로 끝났을 것이고 러시아는 7번째 후송 저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MOL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MOL은 바퀴가 훼손됐지만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도달했습니다. 관 모양의 캡슐이 열리고 병사가 안에 실렸으며 MOL은 손상된 바퀴를 단 채 귀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것입니다. MOL도 무사히 돌아왔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귀환 중 MOL은 무인 항공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로봇의 탑재물을 알고 있었고 부상병사의 생환을 막으려 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공격했지만 MOL을 멈출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부상당한 병사를 보호하는 엄청나게 강한 캡슐을 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OL은 살아남았고 60-4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 끝에 그중 37-7km는 손상된 바퀴로 이동했지만 결국 MOL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은 MOL이 단순히 유능함을 넘어 불멸의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로봇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MOL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프라우다즈는 관 모양 캡슐 제작에 사용된 장갑 강철이 2025년 11월 병사의 생명을 구했고 로봇 내 미니 트랙터 바퀴가 지뢰를 견디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손상된 바퀴는 우크라이나 신형기계의 강인함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제1독립의무대대 통제소에 보관 중입니다. 이후 MOL과 더 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AI 드론스 UA와 뉴어로드 테크놀로지 간의 계약 체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OL은 전투에서 검증된 장비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제 더 많은 수량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계약에서 우리가 진짜로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큰 움직임의 축소판입니다. 지상 로봇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선 전반에서 미래의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로봇 도입을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하는지 보여줍니다. MOL과 다른 지상 로봇 플랫폼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최전방 병사들이 특히 의료 지원이나 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병사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차량이나 헬리콥터로 대피팀을 전선에 보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피팀은 보통 4명으로 구성되며 모두가 부상병을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군 사선에 자신을 노출해야 합니다. MOL은 6명 팀이 운용하며 누구도 전선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피팀을 공격하면 부상자와 사망자만 들고 MOL을 공격해도 그 공격이 얼마나 별 효과가 없는지 이미 보셨잖아요. 로봇 플랫폼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은 이미 직접적으로 그리고 병사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엄청난 수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현대전쟁연구소는 3월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지상 로봇을 군에 도입한 이후 인명피해가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년이 넘는 전쟁을 겪었고 아마도 50만에서 60만 명 사이에 인명피해를 입은 나라에게 이런 감소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상 로봇이 투입되면 군인들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명확한 이점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지상 로봇의 사용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현대전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4년 약 2,000대의 기계를 생산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연간 생산량은 15,000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상반기 말까지 25,000대의 지상 로봇 시스템을 계약할 계획이며 이는 연말까지 총 5만 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속화되는 생산 계획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쯤에는 분쟁이 벌어지는 포크로우스크와 미콜라이우에서 지상 로봇이 물류 작업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종류의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6월 13일 보고서에서 매체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전선에 1028개의 지상 로봇 체계를 배치했으며 이 복합체들이 지금까지 약 5만 건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임무는 이전에는 병사가 직접 투입됐다면 위험했을 임무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한 해에만 60개 지상 로봇을 표준화해
MOL 등 다양한 로봇의 대량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100개 기업 이지상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상 로봇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하고 있으며 MOL은 그중 가장 인상적인 로봇 중 하나입니다. 지상 로봇의 생산과 배치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부대가 이 중요한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230개 부대가 지상 로봇을 사용 중이며 이는 이전 117개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지상 로봇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크라이나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MOL이라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바로 그런 일을 여러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우리는 다시 MOL로 돌아옵니다. 이 새로운 지상 로봇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바퀴 달린 관으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이 로봇은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얼마나 강한 상대였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끊임없는 혁신이 우크라이나를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 세력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MOL 같은 로봇은 전투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럽 파트너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MOL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동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건 MOL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동맹도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서 힘을 얻는 인물인 푸틴에게 이번 새로운 협정에서 보여준 단결은 마치 심장에 꽂히는 단검과도 같습니다. MOL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뢰와 드론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MOL과 지상 로봇이 생명 구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초점 뒀지만 우크라이나 로봇들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거나 보급품을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살상용입니다. 1월 우크라이나 부대는 지상 로봇을 러시아군 공격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로봇에 대전 차질에 12개를 장착하면 러시아 부대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건과 그것이 암시하는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우크라이나의 최신 계약과 지상 로봇 분야의 혁신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